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이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상승, 하락 이렇게 혼조, 또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종목별로 본다면 그동안 참 주목을 받았던 전기차 쪽에서 실적이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종목별로는 표정도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가는 $90가 붕괴됐고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재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좀 짚어볼 게 많아요.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시그널도 또 더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이 비교적 잘 버텼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까지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주변국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살짝 점검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다녀갔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대만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갈등의 경기장이 된 게 아니냐라며 대만에서는 상당히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최선의 마지노선은 건드리지 않았죠. 중국도 불장난하면 타 죽을 거다라며 굉장히 센 키워드로 위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권력 서열 3위를 건드리기는 두려웠던 겁니다. 항공기 착륙 부분은 위협하지 않았었고요. 미국 측에서도 대만의 독립이 사실 요즘 말로 이 중국의 발작 버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어찌됐건 지나간 일인데 남아있는 후폭풍은 대만의 몫이 됐죠. 일단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계속 예고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을 포위했습니다. 대만 해협부터 해서 필리핀 쪽까지 뺑 둘러싸서 군사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대만 땅 위로 미사일을 날리는 훈련까지 있었다라고 하네요. 얼마나 좀 공포스러울까 싶죠. 대만 측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다라며 항의했으나 물리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의 진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만 해협이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라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화물 선박 같은 경우, LNG 화물 선박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와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 살짝 남겨놓고 있네요. 이 부분은 이슈 계속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수정 앵커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3대 지수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빅테크가 좀 버텨주면서 강보합을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영국 측에서 그리고 유가 월마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소식이죠. 미국 정부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결국 선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테슬라 3대1 주식 분할 결정 주총이 바로 임박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소식이 나오겠죠. 모기지 금리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주택 건설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확인이 됐네요. 자,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줄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영국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50bp 인상,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6차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오고 있는 영국 중앙은행이죠. 이렇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걸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게다 힘든 거 알겠다. 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결국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결국 에너지 물가가 부담되고 있다라는 거죠. 나름의 경기 침체를 각오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하나 전해진 거죠. 다음 이슈 보시면 유가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또 내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이 러우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상반기만 됐었어도 이걸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해봤을 텐데 지금의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 쪽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쪽에서 모두 주가 하락이 같이 나오고 있죠. 마라톤 오일, 발레로 에너지, 쉐브론, 엑슨모빌, 코노코, 옥시덴탈 등의 종목들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 섹터의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이쪽에서 경기 침체 이슈 두 번째가 등장한 거고요. 끝으로 월마트입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감원 소식을 전하고 있죠. 우리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떼고 기업만 나열을 해도 많습니다. 포드, 리비안, 쇼피파이, 테슬라, 월마트, 메타
아마존이요. 월마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직원이 미국에서 170만 명이다. 미국 최대 고용주다라는 거죠. 하나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월마트 고용지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감원이 시작된다. 결국에는 뭐 세계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일부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세 가지를 전달해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시장은 잘 버텨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는 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등장을 하는 거죠. 탐욕 공포지수가 4월 이후 처음으로 공포권에서 탈출하면서 중립적으로 옮겨왔습니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나름의 회복을 보이는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급등이 나온다면 또 분명 부담스러운 자리로 진입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딱 중간에서 나름 괜찮은 시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에서는 오늘 이 이슈 있죠. 다누리요.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오전 8시 8분 저희 방송 중간에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후 2시경에 궤적 진입 성공 여부가 발표됩니다. 이 이슈가 이미 반영된 주가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성공 이후 한 번 더 튈 수 있을 것인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관련주로는 이렇게 꼽히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둘러볼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 네. 어제 우리 장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장 마감하고 게임밖에 안 떠오르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게임주를 제가 목요일에 브리핑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아껴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게임의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와. 그동안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올랐습니다. 무려 이틀째 강세를 이어간 건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상한가, 위메이드 25%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가득가득 켰습니다. 정말 아껴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깨말못입니다. 그래서 참 이유를 찾으면서도 공부가 먼저 필요했었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카카오게임즈의 호실적, 하반기 신작 기대, 낙폭 과대라는 메리트까지 있습니다. 크게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카카오게임즈가 2분기 어제 실적을 냈는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1%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10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매출액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3%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호실적을 이끈 건데요. 2분기에는 오딘이라는 게임에서 안정적인 국내 성과, 거기다가 대만 지역의 진출 성과가 제대로 가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실적에 기여를 했고요. 특히나 신작 모바일 게임인 미소녀 달리기라는 게임인데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초기에 굉장히 흥행을 했고 7월 말에 업데이트 효과까지 가져가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새벽마다 제가 카카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이 카카오 택시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우마무스메를 봤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마무스메는 6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은 3분기부터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카카오게임즈가 하반기부터 이 신작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만큼이나 게임의 라인업이 많다. 거의 10종 이상의 신작이 출시 예정인데요. 보시면 MMORPG, 수집형 RPG, 서바이벌, 슈팅게임, 액션 RPG 등등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를 빛낼 신작들이 여러 게임사에서 나온다라는 건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또 다양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굵직한 것들만 좀 대표작들만 한번 추려봤는데요.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그리고 넷마블, 오버프라임, 몬스터 길드리기, NC소프트, TL, 크래프톤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좀 이름이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죠. 앞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본 건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38% 정도 빠졌고 NC소프트 40%대, 넷마블도 44%, 펄어비스와 위메이드는 50%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강세 정말 앞으로 이 빠진 걸 좀 돌이킬 수 있을지 기대감도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신작 흥행이 확인되면 주가 반등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카카오 게임즈 주가 하락 너무 과도했고 지금 PER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서서히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전반적인 이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신작들 모멘텀 많은 만큼 탑픽으로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증권에서는 신작 라인업이 많고 이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반등하면서 역시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내년까지 성장세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잠깐 듣기로 진만쌤은 반민초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민트초코 싫어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 게임은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 종목 어떻게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주식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우리 진만쌤 호구조사까지 같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집 앞에 이렇게 세탁소 같은 데 가면 항상 그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이 펄어베스를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방송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마음이 좀 무거웠고 저희 채널을 돌리다가 혹시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실까 봐 좀 두려웠는데 오늘 그분을 위해서 펄어비스도 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갈게요. 이번엔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었던 신재생 쪽이 부진한 흐름이 요 며칠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솔라엣지 실적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내려가는 움직임 태양광 쪽에서 확인이 됐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좀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나온 겁니다. 태양광, 풍력 쪽 미끄러졌는데 밤 사이에 뉴욕장에서는 또다시 태양광이 올라서는 흐름이 확인이 됐어요. 선런, 선파워, 솔라엣지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퍼스트솔라, 썬노바, 진코솔라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신재생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지 아니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낙폭과대 순환매 속에서 잠시 밀려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풍력 고정가격 입찰제가 도입된다라는 소식, 기존에도 언급이 됐던 모멘텀입니다만 담당 부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지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중간에 전력 단가 혹은 원자재 단가가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혹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정 가격 입찰제로 10년, 20년 가격을 정해버리면 그런 게 조금 덜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요. 시장에서는 동국 SNC 최대 수혜 본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잠시 후에 신재생 에너지의 주에 대해서도 전략을 챙겨보죠. 이들이 빠졌던 게 사실 낙폭 과대에서 치고 올라온다라는 건데 앞서 수정 앵커가 얘기해준 대로 게임주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드디어 다시 돌아왔다 BBIG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0년 상승의 주역이었던 이들이 정말 많이 밀려났었죠. 그런데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 보면 주요 BBIG 종목인데 바이오 쪽에서도 배터리 쪽에서도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도 잘 가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도 올라옵니다. 위메이드는 폭등이죠. 삼성증권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플랫폼주 투자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까지 짚어보고요. 오늘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확인할까요? 네, 가나 안 가나는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온라인 교육주들 강세 보였다 이거였는데 그때 한창 학제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에 교육계라던가 학부모 측 정치권에서 좀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 폐기될 수 있다 가능성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전일장에서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부분까지 이것은 사실 전략을 정비할 시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이슈가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앞서 살펴봤던 이야기들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은 보합권에서 약보합, 강보합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경기 침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버텼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진만쌤은 어찌 판단하세요?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악재에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악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전에는 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락과 이제 급등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내려가 오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이제 그런 정말 미국 시장의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지금 공포 지수도 그렇고 이제 좀 정상화되는 구간이라서 이제 좋아하는 주식도 혹은 이제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정상적으로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공포의 분위기를 너무 조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당연히 한 번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간 워낙 자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에서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그래도 랠리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제값을 평가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구간이 먹히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락장을 한 번씩 겪었으니까 충분히 하락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를 해주는 구간이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주식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시장의 공식들이 통하지 않는 그런 흐름은 일단 조금 진정이 됐고 말씀 주신 대로 공부하는 대로 효과를 조금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면 저희 코너가 더 빛을 발하겠네요. 맞죠. 열심히 공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비유 확인을 했고요. 섹터 비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게임주. 그렇게 많이 빠질 때는 하나쯤은 사놔야 되나 봐요. 게임주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문제는 연속성입니다. 들고 계시던 분들에겐 이 하루 이틀 급등 가지고는 절대 위로가 안 되거든요. 네, 사실 너무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죠. 이제 작년에부터 해서 가장 최대 낙폭을 보여준 그런 섹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을 보여줄지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제 상승률을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이제 코인 관련해서 위믹스 3.0이 이제 조금 오픈되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올랐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 신작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는데 각자 다 같이 으쌰으쌰 하긴 했지만 이제는 또 개별주적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각자 하나 둘 정도의 악재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인 이제 라이언아트가 또 분할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좀 이런 파동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컴투스나 위메이드는 각자 일부 코인 모멘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시장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코인베이스가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메이드가 다시 으쌰으쌰를 하면서 조금 더 시장 자체에 코인 모멘텀도 다 같이 존재를 하니까 으쌰으쌰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룹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 다음 주 시장까지 과연 게임주가 오를 것이라는 질문에는 이제는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제가 사실 이제 게임을 이제 모바일 게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대해서 분위기를 잘 알진 못하나 정말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게임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게임이 별로면은 정말 차갑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게임이 잘 나오면은 정말 여지없이 돈을 쓰는데 아끼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나 정말 게임이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매섭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반증이 NC소프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린저씨들만 믿고 있다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정말 1% 리니지 M, 리니지 W 똑같은 게임을 계속 양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쳐서 다들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갑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든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게임 유저들의 돈을 다시 좀 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과 이제는 바이오처럼 개별주적인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처럼 하니까 확 와닿네요. 정말 개별 모멘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오늘까지는 사실 코인베이스 상승 덕을 조금 볼 수 있겠으나 그 이유는 각계전투라는 건데 그럼 뭐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저는 사실 많이 빠진 거로는 사실 펄업스가 제일 매력적인 우리 구간이기는 세탁소 하고요. 아주머니.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컴투스 쪽으로 좀 기울게 있죠. 이제 위메이드는 사실 실적 모멘텀보다는 좀 이제 코인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근접해서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거는 이제 컴투스고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과대 낙폭 구간을 담아 보기에는 펄어비스가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잘 나가다가 한 2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살펴볼게요. 밤사이 미국에서 또 태양광이 주르륵 올라가니까 또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그때 진만쌤이 이제 슬슬 조금씩 이익을 챙겨두고 또 다음 스텝 노리자 이랬잖아요. 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이번 조정이 온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1억을 주신다면 네. 저는 풍력 혹은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돈을 쓸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후방 산업이 좀 견고하잖아요.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이게 지속이 될 경우에 현재 주가를 단순히 테마성 이슈가 아닌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기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정말 확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흑자가 지속이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갖고 있고요. 사실 풍력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보다 조금 이제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흑자가 전환되는 시점 혹은 이제 실적의 개선이 눈에 띄게 돌아가는 시점의 메리트는 사실상 풍력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눈에 띄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말로 제가 한 3개월 정도 계좌를 안 보고 이제 1억을 투자를 한다면 저는 네. 신재생 쪽에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런 조금 너무 당당한가요? 너무 당당한다.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조정폭이 온다면은 가장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가미를 한다면은 뭐 월봉이나 연봉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고점을 트라이하러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해서는 조정 구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만약에 싸게 살 기회는 충분히 존재를 하나 위에서 잡으셔도 조금 이제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굳이 신재생 뭐 두루두루 좋지만 조금 더 무게를 둔다면 풍력이라는 걸까요? 네, 사실 이게 주가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또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이번에 잘 나왔는데 풍력은 사실 좀 실적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전환되는 기대감도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CS 윈드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 밑에 있는 동국 SNC나 이제 CS 베어링 같은 기업들도 훨씬 더 탄력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미 태양광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지만 풍력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 개장 전 성공 전략의 함정남 차장님의 공략주도 동국 SNC였어요. 목표 주가 10,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신재생에 대해서는 뭐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길게 보면 올라간다면 타이밍에 대해서도 너무 초조하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신재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만 스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얘기 주셨나 보면 원통형 배터리 이제 스몰캡 공략할 차례. 원통형 배터리가 뭐 TCC 스틸, 또 네. 삼진 L&D, 신흥 SEC, 동원 시스템즈, 테이펙스 이 정도? 네, 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바로바로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전화번호 4860 이제 배터리 있죠.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 특히 4860 배터리가 정말 혁신적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테슬라가 쓰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좀 나오게 되는데 네.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쓰이겠구나. 그리고 이 많은 배터리를 바탕으로 한 5년 후에는 정말 폐배터리 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스몰캡 최근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이미 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이 방송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동원 시스템즈, 세한 메카닉스, 삼진 LNG 세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거고, 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서 뭐 크게 조금 이제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으나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베네핏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바닥에 많이 이제 배터리를 많이 넣어놓더라고요. 네. 이제 차 바닥에 많이 넣어놓는데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임새도 굉장히 많은 구간들이 있어서 앞으로 각형이나 이제 뭐 파우치형 배터리보다는 원통형 배터리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새 종목 한번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0에서 저도 순간 헷갈려서 네. 4680. 헷갈렸네요, 제가. 네, 그죠. 이거 근데 많은 네. 분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진행자들도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러는. 네. 네, 어찌됐건 원통 배터리 세 종목 여러분 4680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동원 시스템즈, 세아 메카닉스, 삼진 L&D로 정리합니다. 자, AS 할까요? 가나 안 가나 먼저 할까요? 고민되네요. AS로 가겠습니다. 갈까요? 네. 네. AS가 KPF가 수익률이 50%예요. 화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어제도 카뱅을 얘기하셨는데 그죠? 다 좋았어요. 뭐 하시고 싶으셔요? 카카오뱅크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카카오뱅크 사실 제가 카카오 그룹주나 이제 별로 코멘트를 좋게는 안 드리는데, 맞아요. 사실 어제 카카오페이를 할까 카카오뱅크를 할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페이를 했으면 칭찬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뱅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낙폭 구간에서 이제 조금 실적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다들 이제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가 탈출을 가능할까요? 사실 너무 높다면은 좀 탈출이 불가한, 당연히 평균 단가 구간도 많고 이제는 슬슬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카오 그룹, 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나 그 위는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그 위에서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요령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잘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제 매매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저는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35,000원에서 38,000원 구간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막 주당 10몇만 원 이랬는데 앞에 10몇만 원이 싹 날아가고 7만 원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요거 올랐다고 이제 우리가 또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니 뭐 이런 속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조금 더 상승 부분을 열어놓고 이익 실현도 좀 중간중간에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 워낙 이제 잘 매도가 더 힘들잖아요. 사실 네. 매수는 금방금방 하지만 매도가 사실 가장 어려운 건데, 지금 시장 자체의 트렌드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잘 파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내가 이제 그런 만큼 좀 이제 수익이 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나는 20%가 내 목표 수익률이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도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은 이익을 딱 챙기는 그런 이제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 목표 수익률을 딱 정해서 거기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 딱 자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매매 요소들을 한 번 정도 다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또 진만쌤 저희와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주말에도 또 고생하시나요? 네, 내일 1시에 방송이 있고요. 생각보다 지수 흐름이 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정이라 그래서 뭐 이제 곧버스를 매수를 하는 건 아닌데 조정이었어. 조정 구간에서 매력적인 섹터가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모든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분명히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조정 때 조정의 준비를 슬슬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으로 한 번 정도 이제 공개 방송 13시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1시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일정까지 함께 전해드렸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진만쌤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생하셨습니다.